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를 통해 한국 문화 수출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자마자 중국에서의 가장 핫한 이슈는 이 영화 속 소품과 배경이 중국 것이다라며 일본 소니의 자회사 소니픽처스가 만든 K-POP 영화를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김치나 항복을 자기들 것이라 우기며 우리 국민들을 분노시켜 왔으니 이번에 반응을 보면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을 내세우며 우리 문화와 영토를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이 땅이 좁아서 갑자기 우리나라 땅이 탐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트럼프까지 판문점에 와서 갑자기 남북화의 분위기가 일어났고 잘하면 통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불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2%까지 오른 등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그 희망이 찬물게 한 듯 사라졌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 회담이 결렬되기를 바라는 두 나라가 노심초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중국은 한국과 국경을 바로 맞대고 한국과 북한이 합쳐진 막강한 군사력과 대치해야 하고 가뜩이나 한류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지배당하는 것을 엄청나게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또 한 나라는 일본으로 지금도 군사력으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통일된 군사력을 일본이 견디기란 힘들 것이고 일본의 국내 정치를 한국과 북한과의 이슈로 덮어왔던 일본은 국내 정치도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혹시나 하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북쪽에 있는 연변 자치주가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처럼 흡수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동북공정 그야말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문화공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한성의 인구의 2분의 1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14억 인구를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기야 한한령으로 한류 문화를 억지로 막고 있지만 문화란 공기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봉쇄된 북한에 K-드라마, K-팝이 들어가 탈북민을 만들 정도이니 중국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K-팝 데모넌터스는 중국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한류가 우회적으로 중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한류가 아닌 일본 기업이 생산하고 미국 OTT가 방영하는 한류가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한류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오래전에 내리면서 바꾼 방법이 바로 한국 문화를 자기 것으로 우기는 것이고 이번 K-팝 데모넌터스의 중국 열풍이 불 것을 예방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문화도용 카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보면 중국인들이 이 영화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은 문화도용이 아니라 한류의 세계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K-팝 문화의 영향력은 음악 산업에서 영화와 TV 애니메이션 분야로 확실히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영화 및 TV 제작사들이 한국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영화와 TV 테마로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는 단순히 영화 속의 작은 정보가 아니라 촬영지, 배경, 설정, 캐릭터 이미지, 음악 스타일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국 문화의 물결이 지닌 깊은 힘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좋은 상업영화는 관객을 만족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영화입니다. 관객이 영화에 깊이 빠져들려고 할 때 그 기저에 깔린 논리는 여전히 타당합니다. 영화는 면밀한 검토를 견뎌내고 반복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음악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장인물의 동기 변화, 내면 묘사, 그리고 수많은 이유와 방법들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90분짜리 영화는 너무 짧아서 등장인물들이 만날 때마다 나누는 모든 대화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담겨 있어서 이러한 가사 속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K-팝 데모넌터스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K-팝 데모넌터스를 봤는데 사실 처음엔 제목이 K다 데모넌터 걸그룹인 줄 알았어요.
전반적으로 매우 창의적인 팝콘 영화로 지금 중국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고품질 팝콘 영화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팝을 이렇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진짜 푹 빠졌어요. 그림체도 너무 예쁘고 재밌어서 한국어랑 영어로 2번 다 봤어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아무튼 정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시즌2도 나오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짜 재밌게 잘 봤어요. 그림도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지루할 타이밍도 없고 진짜 몰입하면서 봤어요.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애기들이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스토리도 탄탄하고 진짜 완전 추천해요. 처음엔 K-팝에 편승한 재미없는 영화라고 생각했지만 도입 후 5분 만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시청했고 스토리, 액션, 음악, 애니메이션 등 눈과 귀,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10년 내외로 이만큼 재밌었던 영화는 없을 정도였고 로맨스에 감동까지 더했습니다. 2025년 최고의 영화입니다. 내용 전개를 너무 압축한 게 너무 아쉽고 10분 정도만 더 투자해서 조연들의 서사를 어느 정도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단점들을 다 덮을 정도로 음악이 좋고 스타일리시합니다. 엄청 재밌어요. 강추. 진짜 꼭 보세요. 제 인생작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무조건 보세요. 왜 걸그룹이 테마를 해야 하는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와 있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벌써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확실히 한국 감독이라 한국적 요소를 부러울 정도로 잘 넣었습니다. 최근 디즈니나 중국에서 제작한 3D 극장판 애니 작품보다 낫습니다. 트렌디하고 산뜻하고 깔끔한 작품입니다. 한류 열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미국 애니메이션이 외치고 있습니다. 유쾌하고 통쾌한 영화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문화도용 그런 걸 떠나서 작화가 너무 재밌게 그려지고 스토리는 조금 단순한 듯 하지만 볼만한 작품이라고 느껴집니다. 솔직히 문화도용 이야기는 같은 아시아 문화국가로서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여행을 자주 가는 저로서는 다분히 한국적이고 구성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리즈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OST가 너무 좋습니다. 매우 재미있고 노래가 특히 좋았습니다. 코믹한 장면도 많고 시즌2를 기대해 봅니다. 약간의 아쉬운 점 빼면 다 좋은 작품. 호랑이가 귀엽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재미있지? 노래는 최고이고 액션도 완전 수준급, 스토리도 괜찮았습니다. 이 영화 전개 방식이 마치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 같아요. 재밌고 신나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정말 즐거워요. 정말 좋아요. 처음 10분만 봐도 이 영화를 보게 된 모든 삶의 결정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고 영화를 본 후에는 이 영화의 최고 걸작에 매료될 것입니다. 2025년 올해의 영화로 선정해 주세요. 굉장해요. 음악과 스토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올해 본 영화 중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정말 끝내줬어요. K-팝 팬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는 재밌으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내용은 완벽하게 일상 가능하고 고전적인 한국 드라마의 사랑 이야기 모험 같아 난 남녀 관계보다 소녀들의 유대 관계를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보이밴드 중에 남자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다 병풍이야. 매우 귀여운 영화 같아 마치 실제 걸그룹이 찍은 컨셉의 홍보 영상 같았어. 스토리는 8점 정도. 근데 걸그룹 캐릭터가 너무 멋지고 노래도 좋았어. 소니가 스파이더맨 그림풍으로 한류 관련 애니를 만든 것 같아. 스토리는 좀 진부하기는 한데 음악과 춤이 영화를 살렸네. 마치 90분짜리 뮤직비디오를 본 느낌이야. K-팝 공연 장면은 화려하고 굉장히 신났는데 스토리는 빈약. 솔직히 음악 빼면 내용은 별거 없는 것 같아.
아니 소니는 스파이더맨을 만들 능력이 되면서 왜 이딴 걸 만드는 건데. K-팝이 다른 한국 문화를 억지로 끌고 해외에 수출하는 기분이 드네. 노래는 좋았지만 스토리나 캐릭터가 너무 부실하다. 이 컨텐츠는 너무 전형적인 한국 문화 수출 느낌이 나. 너무 예전 한류 느낌이었어. 왜 이리 지루하지? 퀄리티는 괜찮은데 뭔가 내용은 없는, 근데 많은 중국 문화를 보이지 않게 가져다 썼다. K-팝 팬들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 2편까지 나와도 될 것 같아. 걸그룹이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 한국 문화 팬이 아니면 아마 보기 힘들 듯. K-팝 홍보 영상 느낌, 특히 보이그룹이 나왔을 때는 너무 오글거리더라고. 사람들은 이런 중독성 강한 리듬의 애니메이션이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냥 AI로 영상과 음악을 만들어도 이 정도 수준은 나올 듯. 생각보다 재밌었어. 음악도 좋았고.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K-팝인가? 내가 생각하는 K-팝 보이 걸그룹 느낌이 아닌데. 나쁘지 않았어. 깔끔하고 세련된 한류 엔터테인먼트 작품이야. 스토리가 좀 뻔한 것이 단점이지만 그 외에는 괜찮았어.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 걸 보면 K-팝의 영향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싸우는 것을 기대했는데 왜 연애를 하는 건데. 소수 틈새 시장을 겨냥한 일회용 쓰레기 작품. 스토리는 뻔하고 전개가 좀 억지스러웠지만 그래도 노래와 춤이 괜찮았어. 또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간 듯. 제목은 K-팝인데 왜 중국 문화를 많이 도용한 거야? 소니가 한국의 도용을 도운 건가 찾아보니까 미국이 만든 거더라고. 역시 도둑 소굴임. 유일한 단점이 길이가 짧았다는 것. 만약 좀 더 길게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더 부드럽게 진행되었을 거야. 너무 많이 중국 문화를 베꼈어. 왜 중국 매듭을 한국 거라고 하는 거야? 이제 한국은 문화 도용을 숨기지도 않는 건가? 중국 매듭, 중의학, 많은 한국 문양, 전통 건축물, 비파 등 남의 문화 가져다가 소프트파워 홍보를 정말 잘하네. 스토리가 좀 부실하지만 걸그룹, 보이그룹 공연은 모두 훌륭해. 90분짜리 뮤직비디오를 본 것 같아. 다른 댓글에 스토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도 중간에 음악이 좋아서 괜찮았어. 그리고 문화도용 이야기하는 사람 있는데 도대체 그 이야기만 맨날 하냐? 좀 창의적으로 댓글을 써라. 유치하던데 중학생들이 봐도 유치하다고 할 것 같아. 정말 좋아. 귀엽고 재밌었고 노래도 좋아. 노래도 별로, 춤도 별로, 액션 장면도 시시해. 그냥 K다를 베낀 것 같아. 난 너무 좋았어. 극장에서 개봉해도 좋을 것 같아. 그림체도 음악도 너무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스타일.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소재가 재미있어. 웃기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눈물도 났고. 강력 추천. 여성 가수의 노래도 너무 좋았고 애니 비주얼도 아주 훌륭해. 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지만 음악 캐릭터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 노래는 너무 좋았고 보이그룹도 진짜 잘생겼어. 너무 매력적. 새로운 스타일의 세일러문 등장. K-팝 귀신 사냥꾼 애니메이션의 조합이 매력적이긴 했지만 스토리가 너무 밋밋함. 이러면 아무리 음악과 춤이 멋져도 작품을 살리지 못한다고. 걸그룹이 너무 귀엽고 노래도 좋아서 난 재밌게 봤어. K-팝과 귀신 이야기가 의외로 잘 조화된 느낌. 이 애니메이션 한국 스타일 아니면 인도 스타일, 뭔가 잡탕인데. 재밌는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이었고 노래도 좋음. 그냥 팝콘 영화로 딱 맞는 것 같아.
난 생각보다 재밌었어. 스토리만 좀 별로지. 나머지는 다 괜찮더라고. 한국 문화가 가득하고 액션과 노래가 어우러져서 애니메이션이 너무 신남. 아케인과 블랙핑크의 만남인 것 같아 K-팝 팬들에게는 완벽한 선물이야. 빌리빌리에서 봤는데 사람들의 아이돌은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걸 보고 웃기더라고. 개인적으로 볼만한 작품 같아. 애니메이션 퀄리티도 좋고 음악도 괜찮았어. 보이그룹 파트도 몬스타엑스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베이비가 매운 거 먹방 대결 때 999 가가라고 했던 것도 몬스타엑스 멤버들의 특유의 애교죠. 만화는 잘 안 보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보자마자 바로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매일 반복해서 틀었어요. 이 영화가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의 음악과 노래는 정말 좋아요. 스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에게도 스타 팬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OST가 스토리를 살렸어요. 요즘 모든 채널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와요. 너무 중독성 있어요. 실물 CD를 샀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룸이었다면 팀원들이 날 죽이려 했고 무한 파트너가 바람을 피웠고 데모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면 난 벌써 오래전에 악당이 됐을 거예요. 루미가 어디서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굳건한 의지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줄거리가 평범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훌륭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귀멸의 칼날이나 디즈니의 스토리와 매우 유사하지만 K-팝 스타일로 각색되었습니다. 음악도 정말 좋고 캐릭터 설정도 매우 호감적입니다. 놀라운 건 그 안에 있는 노래들이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작품 정말 좋아요. 곡들이 너무 중독성 있고 골든의 멜로디와 가사가 정말 좋아요. 한국 그룹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곡을 들으면 정말 피가 끓는 걸 느꼈어요.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독은 자신들이 참가한 걸그룹이 블랙핑크, 있지, 트와이스라고 했지만 사실 몇몇 걸그룹이 아니라 다른 걸그룹의 요소들도 차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K-팝 걸그룹 전체를 참고해서 보드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음악 진짜 좋아요. 줄거리 설명이 좀 빠른 것 같지만 그래도 좋아요. 프리퀄이나 2화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1화로는 부족해요. 노래와 춤 실력이 정말 훌륭해요. 실제로는 남성 그룹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지만 여성 그룹도 더 자주 볼 것 같아요. 특히 의상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파란 호랑이와 까치예요. 노래 너무 좋아요. 듣자마자 흥얼거려요. K-팝은 대만 것이 아니지만 아시아 장르가 세계를 지배하니 뿌듯합니다. 일본도 중국도 드라마, 영화, 음악으로 전세계를 유혹하지 못했지만 아시아에서 전세계 주류 문화를 지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걸그룹 원형도 트와이스에서 따온 거예요. 조이가 채영이랑 정말 닮았어요. 노래는 좋고 애니메이션은 아름답고 캐릭터 디자인은 호감이 가는데 이 두 가지는 정말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제가 꿈꿨던 영화는 3시간 정도였는데 넷플릭스에서 너무 길다고 해서 지금 길이로 줄였어요. 안 그랬으면 스토리가 더 완벽했을 텐데. 저는 K-팝 팬이라 사운드 트랙이 너무 좋고 캐릭터들 간의 상호작용이 너무 좋고 영화가 유머와 불안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넷플릭스 구독을 정당화할 만큼 훌륭한 영화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어느 사회나 또라이들은 10%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보다 일본을 숭상하는 친일 구구 일베들이 10%는 됩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니 중국의 10%는 1억 4천만 명,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가 중국 정부의 자발적 신홍위병 역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 댓글을 보면 분명 그들의 주장을 질타하는 반응도 있고 무시하고 한류에 빠진 댓글들도 보입니다. 우리는 1억 4천만 명의 신홍위병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한류를 좋아하고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인들을 우리 문화로 물들여서 그들의 손으로 저 중국의 신홍위병을 깨트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EJ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좋은 무기 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